바로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에서 어떤 새로운 시책에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뭐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수반되는 반드시 새로운 자격증은 반드시 함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미남과 함께하는 미래토크. 네. 오늘 주제는 자격증이잖아요. 네네. 미래를 얘기하기 앞서서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따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의 그 배경에는, 네. 그 속에는 네. 솔직히 씁쓸한 참 표현이지만 네네. 이 자격증 따면 돈 많이 버냐, 돈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예. 미래를 보기 전에 네. 그렇다면 요즘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자격증에 근거한 직업하고 예. 그럼 가장 돈을 못 버는 직업은 뭔지 예.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아, 그러세요? 예. 자, 해보시죠. 그러면 먼저 네. 우리나라 자격증 중에서 네. 가장 고액 연봉을 받는 자격증은 뭘까요? 아십니까? 도선사입니다. 도선사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할 때 자기 스스로 주차하잖아요. 근데 배는 자기 스스로 주차를 못 해요. 정박을 못 해요. 네. 그리고 스스로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배가 있으면 이쪽을 밀어주고 이쪽을 밀어주고 하면서 배가 이제 항해 노선에 안착할 수 있도록 배를 끌어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도선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배를 그냥 바로 그냥 항구에 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큰 배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육상 빌딩보다 그 배를 세우면 더 커요. 네. 그런 배를 항구에 대려면 뭐 예를 들어서 언제쯤 저 멀리서 시동을 어떻게 끄고 어떤 속도로 와야 되는지 뭐 파도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걸 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너무 빨리 시동을 끄면 멀리 배가 서버리고 네. 너무 늦게 끄면 이게 부닥쳐버려요. 예. 그렇다면 이 도선사라는 이 직업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분야에서 업력을, 그러니까 경험을 한 뭐 10년 가까이 이상을 하고 어떤 그럼요. 자격을 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도선사 평균 연봉 아십니까? 가장 그 분야에서 아래 이제 막 신입 도선사 정도가 돼도 네. 1억 5천이 넘어요. 어이, 1억 5천이 넘어요. 저 도선사 될래요. 저도 다시 태어나면 도선사가 꿈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예. 이 도선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뭐 큰 고액 연봉을 받는데 물론 네. 우리 일반인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거 못 따죠. 그렇지. 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네. 가장 연봉이 낮은 직업,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자격증과 관련 있는 건 아닌데 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직업으로서? 네, 고용정보원과 통계청 그 정보를 바탕으로 네. 평균 연봉이 가장 낮은 직업 뭘까요? 뭐 화가나 시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대본대로 자꾸 하시면 안 되고 엉뚱한 걸 얘기해 제가 주셔야지. 그래요? 화가 아닐까요? 됐어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인입니다. 네. 예. 시인 연봉은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한 해 연봉이 제 기억이 거의 맞을 겁니다. 1,500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렇게 도선사부터 시인까지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건 네. 시대별로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서 네. 유행하고 네. 흥하고 또 네. 망했던 자격증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과거에 어떤 자격증이 어떤 직업으로 발전해왔고 또 각광 받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과정에서 많은 또 시사점을 얻어서 미래를 전망하기 유익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코너는요. 과거에 그럼 시대별로 어떤 직업이 인기 직업이었는지를 보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한번 하시죠. 자, 시대별 인기 직업 연도별 차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네. 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50년대. 먼저 살펴보시죠. 한번 쭉 한번 보세요. 50년대. 어떤 직업군들이 있는지. 50년대를 보니까 군 장교, 네. 의사, 네. 영화배우, 권투선수 쭉쭉쭉 나오네요. 네. 당시 경제 상황에서 이 직업군들이 유망 직업, 인기 직업이었던 이유들이 좀 어떻게 링크가 잘 되세요? 1950년대를 제가 잘 몰라서요. 네. 태어나셨던 건가요? 아닌가요? 또 참. 예. 자, 이 50년대 네. 이 직업들이 인기가 있었던 대표적인 좀 이유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군 장교와 의사는 네. 우리 그때 한국전쟁 끝났잖아요.
많은 그 재군인들, 상해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수많은 상해 군인들을 치료하고 간호하고 뭐 진료해야 되는 네. 바로 그 인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전쟁통의 군 장교도 많이 필요했고요. 네네. 그리고 종전이 된 게 아니라 휴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 네. 예비 병력들을 자꾸 확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네. 군대에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또 충원했던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다친 상해 군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고요. 그러셨군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특이한 게 전 아직까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왜 그 당시 권투 선수가 인기 직업이었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혹시 감이 오시는 게 있을까요? 권투 선수가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때 이제 세계적으로도 50년대가? 그렇지 않나요? 그땐 TV도 네. 없었을 텐데. 근데 이런 건 빨리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의미 없는 대화인 것 같고 네. 빨리 60년대로 그 다음에 가시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자격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이피스트예요. 네. 왜 50년대는 타이피스트라는 이 자격증, 예. 이 전문직이 제일 유망했었느냐? 예.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발주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었어요. 네네. 이제 도로도 깔아야 되고, 다리도 놔야 되고, 미군 부대도, 특히 미군 부대가 발주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럼 미군 부대에서 이런 다양한 공공 부분에 발주를 하는데, 네.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일제시대 때부터 활동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인들이 네. 미군 부대에 이제 수주를 받아서 일을 하려고 했더니, 네. 그 당시 미군이 가장 큰 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미군들이 갑자기 저희는 그냥 가서 얼마 주시면 할게요라고 하는 게 통상적이었는데 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예. 일정을 작성해야 되고 각각의 요율에 따라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 작성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작성을 수기로 작성해서도 안 되고 문서니까 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 뭐 해야 된다? 네. 타이핑을 쳐야 된다. 타자기. 네. 네. 요즘 친구들 타자기 알까요? 모르겠죠. 모를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죠. 저 PD님 타자기 화면도 좀 띄워주세요. 자, 그래서 이 타자기를 친다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도의 스킬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각각의 회사들마다 유일하게 발주하는 공공 부분의 발주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타이피스트가 모든 공문서를 작성해야 되다 보니 이 타이피스트가 굉장히 유망한 직종으로 떠오르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뭐 별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전차 운전사. 자, 이제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국가에서 처음 만든 게 전차예요. 네. 우리 예전에 이제 옛날 영화 보면 레일에 따라서 돌아다니는 차 보신 적 있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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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전차 운전을 하는 게 바로 전차 운전사인데 네. 여기서 또 이제 좀 간단한 팁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그 정부에서 운송수단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무슨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같이 수반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자격증입니다. 네. 네. 무자격자가 그거를 운행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전차를 운행한다? 그럼 전차를 운행할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선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또 전차 운전사 관련한 자격증이 또 붐이었어요. 예. 바로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에서 어떤 새로운 시책에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뭐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수반되는 반드시 새로운 자격증은 반드시 함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우리 경인남께서 얘기해 주셨던 유망 직종의 인재 자격증을 따고 미래에 투자하라는 말이 그 맥락 속에서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여기 50년대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네. 만약에 50년대에 이제 직장을 구하셔야 될 상황이에요. 네. 그럼 개인적으로 요 중에서 어느 거 선택하세요? 저는 뭐 영화 배우를 하면 네. 네. 자, 60년대 넘어가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저는 그냥 두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네. 1, 2, 3위가 뭐였냐면 뭐였겠습니까? 가발. 1960. 예. 가발. 예. 그리고요. 섬유 옷. 섬유.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발? 예, 정확하십니다. 혹시 제 칼럼을 읽고 오신 건가요? 전 애독자잖아요. 아시면서 이런 식으로. 예. 1960, 70년대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 네. 바로 운동화, 가발, 그리고 섬유였습니다.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잘하는 인재들은 역시 그 부분에 다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진짜 경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직업을 예.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망한 산업에 유망한 직업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60년대 이제 직업군들 가지고 좀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거든요. 네. 우리 50년대는 국가에서 전차로 운행했었잖아요. 네. 그 전차는 레일을 따라서만 가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60년대부터 대표적으로 이제 도어투도어 택시를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택시 운전사가 아주 유망한 직종 여기 1위로 나오죠. 1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 당시는 지금은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면허증 이거를 그 당시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에 꼽아요. 네. 1000명 중에 1명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운전을 한다는 게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택시 운전사 분들은 지금 택시 운전사들보다도 훨씬 고액 연봉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적인 굴지의 기업인 금호그룹 아시죠? 네. 금호그룹 설립자가 원래 뭐 하시던 분인지 아세요? 택시 기사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택시 2대를 가지고 기사를 직접 한 건 아니고요. 택시 2세대인가를 놓고 저기 광주 지역에서부터 택시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지금 금호그룹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거기서 운수업을 이제 그렇죠. 그래서 고속버스 지금 비행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유망했던 택시를 선택한 게 지금까지 온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런 택시와 같은 것들이 붐업이 되니까 그걸 고치는 자동차 엔지니어 당연히 수반되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섬유나 가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네. 저는 이 중에서 또 주목하는 게 버스 안내양이에요. 이것도 버스 안내양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 PD님 제발 우리 또 옛날 저 사진 하나만 좀 올려주십시오. 네. 자, 이 버스 안내양 그러면 굉장히 또 사진 보면서 애게 그러실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이거 전문직입니다. 네.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버스 안내양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당시에는 이촌 향도 현상으로 시골에서부터 많이 서울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서울로 올라오는 그 여성들의 선호 직업 1위 버스 안내양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서울이 하나씩 개발되면서 노선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노선을 깔면서 많은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게 버스 안내양이었고, 그 다음 더 대단한 건 버스 안내양의 급여가 그 당시 구급 공무원보다 높았어요. 네. 그럼 신분도 안정적이었었는데 급여도 구급 공무원보다 높았으니 당연히 네. 유망직종이에요. 유망직종.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스튜어디스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진짜 적합한 용어셨습니다. 예. 지금 진짜 스튜어디스급의 대우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서울 가서 버스 안내양 한다 하면 시골에서 이야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61년도에 처음 버스 안내양 제도가 들어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89년도에 소멸됐는데 89년도에 소멸될 때 마지막 노선이 우리 김포 언저리에 있는 노선이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예. 자, 70년대 보시면요. 네.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정말 그 산업 그 역군들 활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건설 기술자 중동에 진출했고요. 네. 본격적으로 무역업 종사자.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있는 업태죠. 종합상사. 네. 종합상사. 아마 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미생 떠올리시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손톱깎이부터 중장비까지를 전부 해외 수출하는 이런 종합상사 역할을 하는 무역업 종사자들, 그다음에 석유화, 그다음에 엔지니어들.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이 부분도 좀 경제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무역업 종사자라고 하고 싶은데요. 네.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만 좀 종사하는 성향이 강한 그런 산업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워낙에 이 당시에 수출 중심형 성장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바가지를 만들어요. 가발을 만들어요. 근데 수출을 못 하는 거죠. 만들 줄 아는데. 그러니까 수출 전문 업체가 따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출 전문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 그러면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를 알아야 돼요? 무역 실무를 알아야 돼요. 물류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자격증들이 역시 있는 거죠. 국제 무역사라든가 물류 관리사, 유통 관리사도 이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수출을 진흥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종합상사에서는 어떤 자격증을 중심으로 해서 인재를 뽑았겠습니까? 그런 종류의 자격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인재가 될 가능성이 있구나를 판단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로 수출에 의존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방금 보셨던 무역업 종사자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표현은 되게 웃겼어요. 대기업 직원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 예. 막연하게 대기업 직원이라는 네. 게 참 웃기더라고요. 네, 인기 자, 직업이었으니까요. 네. 이거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하나 전당포. 네. 요즘도 있나요? 전당포. 요즘 있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예. 이때부터 또 전당포가 있었네요. 예, 자, 그 다음에 80년대를 한번 넘어가 80년대는 또 제가 잘 알죠. 네. 80년대는 일단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이 말 그대로 주식회사가 제대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식회사.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등장한 거예요. 주식회사가 등장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되죠. 그 시장을 주식시장이라고 하죠. 그 주식을 거래해야 되고, 역시 증권인, 금융인들이 굉장히 유망한 그리고 고액 연봉자로 인기가 높은 직종이었어요. 주로 이제 여의도 쪽에 있는 금융인들이라는데, 그럼 역시 증권을 거래하는 증권 거래사라든가 금융을 정말 잘하는 금융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이 역시 이런 업종으로 포진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요 중에서 저는 좀 몇 가지 좀 부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일단 70년대까지는 우리 산업에서 뭔가를 만들면 그냥 무조건 팔렸다 할 정도로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했어요. 그런데 80년대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쟁 회사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 70년대 이제 대기업 직원이 이제 꿈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대기업이 여러 계열사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대기업은 건설업을 시작했다가 전자로 들어오고 여긴 전자로 시작하다가 건설업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쪽 건설회사 아파트, 우리 건설회사 아파트, 저쪽 전자, 우리 전자, 저쪽 자동차, 우리 자동차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단순히 만들면 팔리는 게 아니라 이제 슬슬 자기 거를 마케팅하고 세일즈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80년대부터 유망 직업군으로 대두하게 되는 게 광고 기획자, 카피라이터가 이때부터 그렇죠. 등장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거에는 그냥 만들면 팔리는 시대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만들면 안 팔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는 과정을 더 기획을 잘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생산, 맞아요. 경영학에서는 이제 생산 관리 전문가가 중요해서 어떻게 하면 값싸게 잘 만들까를 고민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잘 팔까를 고민하는 마케터가 또 중심적인 그런 입지를 다지는 그런 인기 직업이 됐었다는 거고.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지금 또 선박 엔지니어를 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혹시 그 산업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산업은 주로 유럽에서 시작했겠죠. 네. 왜냐하면 해운업도 그쪽에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조선 강국이죠. 근데 이제 조선 산업이 이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어디로 이동했나요? 일본 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서도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그다음 한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 당시에 당연히 선박 엔지니어가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이었고 용접공이라든가 이런 직업들도 굉장히 각광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조선 산업이 중국이나 기타 신흥국으로 또 넘어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에는 선박 엔지니어가 굉장히 각광받는 유망 직종이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조정의 어떤 산업의 전개를 좀 들여다보면 내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어떤 인재가 될지를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지금 우리 그 경인남께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구조조정되는 산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모두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시대별 자격, 직업의 변천을 보면 그걸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0년대에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는 집집마다 아직까지 라디오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 자신이 음악이라는 매체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다방에 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정보를 듣고 그 다음에 음악을 즐기기 위해선 다방을 가니 다방 DJ가 있던 붐업이었죠. 그런데 7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집마다 라디오는 다 있어요. TV는 없는 데가 있지만. 그러니 라디오에서 그 많은 음악이나 이런 걸 전달해 주려면 그거에 수반되는 가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70년대 트로트 가수가 이렇게 붐업이 된 거예요. 80년대부터는 TV가 본격적으로 보급됩니다. 특히 컬러 TV가요. 바로 그러면서 여기에선 탤런트, 드라마 프로듀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받는 직업으로 대두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운송 부분도 아까부터 쭉 살펴봐 드렸습니다만 50년대는 전차 운전사, 60년대는 택시기사, 그 다음에 70년대는 항공 여승무원이 있잖아요. 바로 이처럼 우리 산업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내가 그 다음 직업을 얻을 공간이 무엇인지는 지금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도 10년 단위로 내가 전차 운전만 계속 고집했던 사람 아마 택시기사로 전환했었던 분은 대박을 쳤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은 뭐 정말 어려움을 겪겠죠. 자, 그럼 이런 추세대로 물론 90년대, 2000년대 좀 남았지만 자, 지금 운송수단도 전차, 택시, 항공기 이렇게 바뀌었으면 미래 운송수단 중에서 네. 뭐 물류수단 중에서 네. 뭐 미래 유망 직업 딱 떠오르는 것 좀 보이시잖아요. 뭐 꼽으시세요? 뭘 꼽으십니까? 저는 드론 하나 꼽습니다. 드론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드론이 있어요. 하늘을 나는 드론이 있고 바다 속을 나는 바다 드론? 수중 드론입니다. 수중 드론. 그리고 이제 땅을 돌아다니는 드로이드가 있어요. 네, 그 네. 굳이 구분하면 세 가지고 수중이 있고 수상 드론도 또 있습니다만 잠수함과 배의 차이죠. 네.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드론이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네, 있겠는데 네. 1차원적으로는 드론을 보급할 때 네. 도심에서 보급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음. 드론 날다가 떨어져서 머리에 그렇네요. 맞는 그렇네요. 일단은 사람이 인적이 드문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 지역은 네. 굳이 드론을 통해서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물류에. 그렇게 사람이 더 네, 효율적이에요. 네, 네. 비용 효율적이라는 거죠. 음. 그럼 어디냐? 도서산간이에요. 특히 섬이에요. 섬. 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섬이 세 번째가 다섯 번째로 많은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섬이 많죠. 그러면 특히 그 섬 중에 의미 있는 섬 중에 하나가 우리 나로호를 발사한 그러니까 고흥에 피자 업소가 있다면 네. 이 수많은 섬에서 이제 피자 배달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배달을 합니다. 어허. 이런 식으로 역시 피자 배달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이런 영역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다라는 그러면 이제 변화 과정에서 없어질 직업이 있고 생겨날 직업이 있다는 거죠. 그런 영역에서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그런 딱히 그런 건 없지만 피자 배달 자격증은 없지만 네네. 피자 배달 자격증을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드론 자격증을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런 식으로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해서 그것에 적합한 아주 유망한 그런 직업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이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치 끝나는 것 같네요. 아니. 아니 90년대, 2000년대 남았어요. 여기서 잠깐 끊었던 아직 게 남았죠.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경험 못했던 시절 잠깐 얘기한 거고요. 네. 90년대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는 좀 아시니까 좀 네. 짧게 흩어보면서 예. 트렌드를 얘기해 볼까요? 그러시죠. 90년대부터는 제가 쫙 봤더니 프로그래머, 웹마스터 딱 인터넷이 대두네요. 네. 인터넷이 대두되면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직종과 직업과 자격증이 대두됐었고요. 네. 이제 2000년대 바로 네. 직전이었네요. 네네. 봤더니 저는 이런 트렌드가 보이네요. 네. 공인회계사, 국제 전문가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IT 컨설턴트, 그다음 호텔 지배인인데 네. 이 중에서 이 공인회계사랑 국제회의 전문가랑 호텔 네. 지배인은 네. 아 진짜 본격적으로 글로벌화가 됐구나. 네. 이제 내국인만을 상대하는 직종이 아니라 네. 외국인을 국내에서 인바운드에서 활용하는 직업군이 이때부터 붐업이 됐구나라는 게 딱 보여주는데요. 어쨌든 2000년대 공인회계사가 왜 등장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전자적으로 인터넷 기반으로 주식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올려요. 근데 이게 믿을 만한지 모르죠. 믿을 만한 그 정보를 올려야 주식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믿지 못할 만한 막 뻥튀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를 올려요. 그렇죠. 그럼 누가 필요해요? 공인된 회계장부를 검토하고 감사를 하고 이 장부는 믿을 만하다라고 인정해준 공인된 장부가 돌아다녀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공인회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졌고 글로벌화되는 과정에서는 공인회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근데 지금 2020년대를 맞이하는 지금 시점은 또 다른 이야기가 또 펼쳐집니다, 물론. 근데 2000년대에는 공인회계사가 굉장히 각광을 받던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